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고려 문화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에 유학에 대해서 정리하셨고, 지금 하실 부분도 유학과 관련이 있어. 역사서에 대해서 하시는 거야. 자, 고려 시대부터 역사서의 역사서 순서 바로 잡는 문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 그 역사서의 내용까지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좀 잘해 두십시오. 그런데 그 전에 거기 167페이지 그 밑에 역사서 서술 편찬 방식 있죠? 그걸 먼저 정리합시다. 자, 이거는 그냥 유교적 역사 서술 체계라고 해. 자, 그전 고대 사회는요, 신화적인 역사 서술이 대세였어. 신화적인 역사 서술. 좀 합리적인 측면보다는 좀 신화적인 이야기, 왕실을 조금 높이려는 의도로 좀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주로 썼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신화적 역사 서술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고려 시대부터는 유교적 역사 서술, 유교적 역사 서술이 본격화된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거기 역사서 편찬 방식 있죠? 그게 바로 유교적 역사서 편찬 방식이야. 그래서 유교적 역사 서술이 본격화된다. 근데 유교적 역사서를 편찬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네 가지의 특징과 구체적인 책 종류를 반드시 알아놔야 돼. 가끔가다 이 부분을 단독으로도 내기도 하거든. 자, 그래서 먼저 유교적 역사 소설 체계에 첫 번째 무슨 체가 있다? 한번 읽으세요. 편년체가 있다. 그다음 또 무슨 체가 있다? 기전체가 있다. 또 무슨 체가 있다? 기사본말체가 있다. 마지막으로 무슨 체? 강목체. 그래서 편년체, 기전체, 기사본말체, 강목체. 그래서 역사서 편찬 방식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각 특징 하는 거야. 자, 편년체 줄 쳐놓으세요. 가장 먼저 줄. 그래서 이 네 개 중에서 가장 최초로 나온 역사서 서술 방식은 편년체입니다. 자, 그러면 편년체 역사서 편찬 방식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시대순 줄쳐놔. 그래서 편년체로 역사서를 서술한다는 것은 시대순으로, 다른 말로는 뭐 날짜, 연대순, 시간적 순서에 따라 다 똑같은 말이야. 자, 그래서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역사를 서술했다. 그게 바로 뭐다? 편년체 방식이다. 대표적인 책에 뭐가 있다? 뒤에 실록, 저료, 통감이 붙으면 다 이런 방식인 거야. 구체적으로 좀 쓰세요, 연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록, 7대 실록. 그 다음에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뒤에 실록이지? 자, 그래서 두 개. 자, 그래서 고려시대 7대 실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은 자, 무슨 체 방식이다? 편년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시대순으로. 자, 그 다음에 저료가 붙은 거 두 개 쓰세요. 고려사 저료, 그 다음에 삼국사 저료 두 개 쓰세요. 그래서 고려사 저료하고 삼국사 저료 머릿속으로는 항상 생각하면서 뒤에 공통적으로 뭐가 붙었어? 저료가 붙었지. 자, 그 다음에 동국통감 쓰세요. 동국통감. 뒤에 뭐가 붙었어? 통감이 붙었지. 자, 그래서 7대 실록, 조선왕조실록, 고려사저료, 삼국사저료, 동국통감. 실록, 저료, 통감이 붙으면 무슨 체다? 편년체 방식이다. 거기까지. 그 중에서 고려시대 거는 7대 실록이야. 나머지는 다 조선시대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일단은 지금 고려시대 하니까 뭐에 집중한다? 7대 실록. 무슨 체다? 편년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전체로 갑시다. 자, 기전체 방식은 누구에서 비롯되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 비롯. 그거 줄. 그 다음에 어떠한 식으로 역사서를 편찬하는 거다? 기전체란 본기세가 열전지표. 그거 줄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기전체 방식은 그렇게 항목을 나누어서 편찬하는 거야. 본기, 세가, 열전, 지, 표.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기전체구나 하는 걸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 기전이 무슨 뜻이냐면 본기의 기, 열전의 전. 그걸 합친 거야. 그래서 기전. 그 중에서도 본기하고 열전이 가장 중시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구체적으로 뭐가 있다? 삼국사기.
삼국 사기, 그 다음에 고려사,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밑에다 하나 더 써놓으세요. 해동 역사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네 개는 뭐라고 해도 된다? 기전체라고 해도 된다. 자, 그런데 같은 기전체지만 차이가 있는 거야. 자, 거기 자, 세가 X라고 돼 있잖아. 그 무슨 말이냐면 삼국사기는 기전체지만 무슨 항목은 없다? 세가 항목은 없다라는 소리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삼국사기라고 한다면 기전체지만 본기, 지휘, 열전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고려사는 반대로 뭐가 없다? 본기가 없다. 그래서 같은 기전체지만 고려사는 본기는 없으니까 세가, 열전, 지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뭐가 무엇이 있다? 본기하고 세가가 모두 있다. 그래서 같은 기전체지만 동사는 본기도 있고 세가도 있다. 그 다음에 해동 역사를 하나 더 써놓으시고, 이거는 기전체지만 이런 항목이 나와야 돼. 세기, 지, 고라고 써놔. 세기, 지고 이렇게. 세기, 지, 고 이런 항목으로 나눠서 썼다. 그럼 해동 역사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반드시 외우시고, 그러나 고려시대를 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조선시대 역사서고 고려시대 역사서는 삼국사기란 말이야. 자, 그래서 고려시대 대표적인 역사서인 삼국사기는 기전체 방식이다라는 거. 그러나 세가 항목은 없다. 자, 그 다음에 기사본말체로 갑니다. 자, 기사본말체는 어떻게 역사를 편찬하는 방식이다? 사건, 토픽 중심 줄초나 사건을 중심으로 본말을 적는 거. 기사 본말체. 대표적인 책이 뭐가 있다? 삼국 유사하고, 삼국 유사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열여실 기술이 있다. 열여실 기술. 이것도 외우시고. 자, 그래서 삼국 유사하고 열여실 기술은 기사 본말체라고 나와야 돼. 그런데 이것도 열여실 기술은 조선시대 역사서거든. 따라서 그 중에서도 고려시대 역사서는 뭐다? 삼국 유사.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더 신경을 쓰라는 거야. 일단 다 써놓지만. 왜 그러냐면 이 책들도 다 조선시대에 물어보는 책들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책 이름 정도는 들어놓는 거야. 자, 그래서 기사본말체, 사건을 중심으로 본말을 적었다. 그러면 일련의 삼국유사 이렇게. 자, 그다음에 강목체로 간다. 강목체는 무엇을 중시하는 거다? 정통과 대의명분 중시, 줄, 성리학적 사관 줄. 강목체는 성리학 도입과 관련돼 있는 거야. 그래서 강목체란 성리학적 사관에 입각해서 역사서를 쓰는데 가장 적합한 방식이다. 근데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그게 정통과 대의명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정통과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그럼 빨리 알아들어야 돼. 아, 이거 성리학적 사관이구나. 정통과, 그래서 정통과 정통이 아닌 것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서술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지. 어쨌든 정통과 대의명분. 전통이 아니라 정통이야. 정통. 대표적인 책으로는 뭐가 있다? 민지의 본조 편년 강목. 민지의 본조 편년 강목. 그 다음에 여사제강. 그 다음에 동국통감제강. 그 다음에 안정복의 동사 강목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도 외우기 쉬워. 강목이나 강목이 붙으면 강목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고려시대를 지금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름만 들어놓고 고려시대는 요거 책이란 말이야. 고려시대 편찬된 책은 요 책이라고. 민지의 본조 편년 강목은 무슨 체다? 강목체다. 성리학적 사관이다. 정통과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조선시대인데 미리 예습을 해놓으면 여사제강에다 써놓으세요. 조선 최초라고. 조선 최초 강목체라고. 조선 최초 강목체라고. 조선 최초 강목체 역사서술은 뭐다? 여사제강이라고 해. 그 다음에 여사제강과 동국통감제강 묶어 17이라고 써놔. 17세기의 역사서야. 동사 강목은 18이라고 해놓고.
자, 그래서 이건 다 조선시대인데 조선시대에는 강목제 역사서술이 17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 최초가 여사제강. 그래서 일단 들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러나 고려니까 본조 편년 강목. 그래서 이 부분도 가끔 가다가 역사서 서술 특징도 물어보고 그것에 해당되는 책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 부분도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미리 조선시대까지 중요한 역사서를 지금 써놓은 거야. 그리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책 이름 정도는 읽어두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역사서 편찬 방식 요 부분 펼쳐놓고 한번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구체적으로 고려 시대 때 편찬된 역사서를 정리해 나가는 거야. 뭐 다른 책도 나오지만 지금 위에 있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거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자, 위로 갑니다. 현종 때 이때 대외관계를 보면 거란이 침입해 올 때야, 거란의 침입을 격퇴할 때야. 그래서 대외관계는 거란. 그래서 거란 침입의 영향에서 나오는 거야. 거란 침입의 영향으로 이때 뭐가 편찬됩니다. 7대 실록출. 7대 실록. 그래서 7대 실록 그거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왕조실록, 고려 시대도 왕조실록을 편찬했는데 현종 때 거란 침입의 영향으로 편찬된 역사서가 뭐다? 7대 실록. 그리고 간략하게 정리해놔. 7대 실록은 무슨 체다? 실록이 붙었으니까 당연히 무슨 체다? 편년체다. 맞지? 자, 근데 현재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잘 모르는 거야. 전하고 있지 않아. 근데 이제 7대 실록 그래서 내용까지는 물어보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7대 실록 순서 바잡 문제 할 때 이 지금 위에 있는 책들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거고 일단 그 다음에 7대 실록을 주면서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거란 침입의 영향이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 편년체다. 자, 그 다음에 인종 때로 간다. 자, 인종 때는 이때는 뭐야? 외교 관계가 금과 군신 관계를 맞지? 금과 군신 관계를 체결할 때 맞죠?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 일어날 때 맞죠? 그거 항상 기억해. 그리고 묘청의 난을 진압한 사람이 누구지? 김부식이지. 그래서 김부식이 1145년 편찬한 책 삼국 사기로 가는 거야. 중요한 책이다. 별표. 삼국 사기. 자, 그래서 7대 실록이 당연히 먼저인 거지. 그 다음에 삼국 사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자체 내용도 물어보지만 삼국 사기와 관련된 사료짐을 주고 이 당시의 상황을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외교 관계는 뭐가 나와야 되고 금과 군신 관계를 형성할 때다. 그다음에 이때 이때 지배 세력은 보수적 문벌 귀족이다. 그래서 금과 군신 관계를 체결한 거고. 그다음에 보수적 문벌 귀족 사회 동요를 반영하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이게 이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그건 거꾸로도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 이런 내용을 먼저 주고 역사서를 물어보면 뭘로 가야 된다? 삼국 사기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7대 실록 다음에는 뭘로 간다? 삼국 사기로 간다. 그리고 이거는 별표.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 자, 인종 삼국사 위에 합리주의적 유교사관 그거 줄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김부식이는 뭘 강조한 사람이냐면 합리주의적 유교를 강조한 사람이란 말이야. 자, 이 사람은 유교를 굉장히 중시한 사람이란 말이죠. 유교나 유학 그리고 그 이외의 불교나 도교 민간신앙은 미신이다 내지는 비합리적이다라고 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합리주의적 유교사관이라는 특징 안에는 비합리적인 이야기는 싫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합리주의적 유교사관 반드시 줄쳐놓고 합리주의적 유교사관은 무조건 삼국 사기로 가시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다 써. 단군 신화 등 X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삼국의 문화 중에서 유교 문화만을 중시한 거고 왜? 합리적인 측면이 강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불교나 도교, 민간신앙, 설화, 신화 등은 싫지 않았습니다. 삼국사기에는. 그래서 여기는 단군 신화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다음 이제 가볍게 줄쳐놓으세요. 자, 인종 때 합리주의적 유교사관에 입각해서 역사서를 썼다. 그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누가 썼다? 김부식. 연필로 줄쳐놔. 김부식 줄. 어느 왕 때? 인종 때 줄. 1145년. 요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1135년에 묘총에 나냐. 그 전에 있었던 게 이자겸에 나냐. 이 당시의 외교관계는 금과 군신관계야. 그 다음에 거기 위에다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왕명으로 편찬된 거야. 그걸 관찬서라고 해요. 관찬서. 그래서 왕명으로 국가에서 편찬하는 것은 관찬이라고 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편찬하는 것은 사찬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왕명, 관찬 이렇게. 그리고 현존 최고의 역사서. 중요한 내용이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야.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책들은 다 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성립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그러면 삼국사기를 물어보는 거다. 그 다음에 무슨 채 방식이다? 이건 미리 하셨죠? 기전채 방식이다. 그래서 본기, 세가, 지, 열전, 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는 없어야 된다. 세가는 없어야 된다. 그래서 본기, 열전, 지, 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합리주의 유효사관 또 줄쳐놓고. 그 다음에 이 책은요, 당연히 이 당시에 김부식은 보수적 문벌귀족의 한 사람이란 말이야. 따라서 이 책은 보수적 문벌귀족, 지배층, 보수적 문벌귀족의 역사의식을 반영한 책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보수적 문벌귀족의 역사의식을 반영했다. 맞다, 그것도. 따라서 이걸 보수적 사관 이렇게 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무슨 계승의식이 좀 강하다? 신라 계승의식이 강하다. 그 말은 또 이 당시에 묘총회난 할 때 정리했듯이 김부식 등 개경파, 보수적 문벌귀족은 신라 계승의식이 강한 집단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책은 신라 계승의식이 반영되었다. 그 말은 삼국을 대등하게 서술한 책이 아니야. 삼국 대등 X, 신라 중심 서술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책의 내용적 특징은 가장 중요한 지문들은 그런 거야. 합리주의적 유교사관, 현존 최고의 역사서, 보수적 사관, 신라 계승의식 반영. 그래서 그런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간다? 무신난이 일어났다. 그리고 무신난 이후에 이때 몽고가 침입해온다. 그래서 무신난 이후에 몽고가 침입해오는 과정에서 민족의식, 자주적 의식이 강화되는 시기야.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떠한 성격의 책이 편찬되느냐? 그 밑에 먼저 줄을 다 쳐놓으세요. 무신난 이후 원관석기 초기 그 밑에 있는 거 있지? 자주적 사관이다. 자주적 사관.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전통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경향, 그 줄 쳐놓으세요. 그 그대로 나오는 문장이야. 자, 그래서 고려 시대에 자주적 내지는 민족적 그대로 읽어버려도 돼.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경향은 어느 사건 이후에 나오는 역사의식이야? 무신난 이후라고 해야 돼. 따라서 삼국사기보다 뒤라는 거지. 무신난 이후. 그래서 그러한 성격을 반영하는 책이 4개가 있단 말이야. 순서대로 읽으세요. 뭐야? 이규보의 지은이까지 읽어버릇 하세요. 이규보의 동명왕편, 이규보의 동명왕편, 각훈의 해동고승전, 각훈의 해동고승전, 충렬왕 때 뭐야? 일연의 삼국유사, 삼국유사. 그다음에 이승휴, 충렬왕 때 이승휴의 제왕운기. 자, 요 4책은 항상 같이 다니는 거야. 자, 이 4가지 성격의 특징은 뭐다? 자주적 사관이다.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려 하였다. 이게 바로 이 4책의 공통적인 특징이야. 그리고서 이게 순서대로 읽은 거야. 삼국사기부터 읽으면, 자, 7대실록부터 읽어보면 7대실록 생각하면서 현종, 거란, 7대실록, 인종, 삼국사기, 무신난 이후, 이규보의 동명왕편, 각훈의 해동고승전, 일연의 삼국유사, 이승유의 제왕후기까지 순서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4개는 항상 같이 다녀. 성격이 같아.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내용까지 물어본다. 요 네 책까지 내용을 물어보는 거야. 삼국사기, 동명왕편, 해동고승전, 삼국유사, 제왕까지 내용까지 물어본다고 정리를 하십시다. 자,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명종 1193년 줄. 주몽에 대한 영웅서사시 오원시 줄. 그게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야. 별표 쳐놓고.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무슨 내용이냐? 주몽에 관한 이야기야. 주몽은 어떤 사람이지? 고구려 건국 시조죠. 그래서 고구려 건국 시조라고 나올 수도 있어. 자, 이 책은 고구려 건국 시조를 오원시로 노래한 영웅서사시다. 그래서 그렇게 문장을 계속 기억해. 그게 가장 쉽고도 핵심 지문이니까. 이 책은 고구려의 건국 시조인 주몽을 오원시로 노래한 영웅서사시. 그러면 이규보의 동명왕편. 자, 그런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 이규보라는 거지. 근데 이규보가 어느 때 등용된 대표적인 문신이라고? 최씨 정권 반드시 줄쳐놓으시고, 그 시기는 최씨 정권으로 가면 되죠. 어쨌든 물론 그 직전이긴 하지만 명종 때. 자, 그래서 최씨 정권의 역사 의식을 대변하는 역사서라고 볼 수도 있다. 어디에 실려 있다? 동국 이상국집도 줄쳐놔. 그래서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글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실려 있다? 동명왕편. 그리고 맨 마지막 고구려 개성시. 이거는 뭐 줄칠 필요도 없는 거지. 이 책의 기본 개념이 뭐라고 했어요? 고구려 건국 시조인 주몽을 오원시로 노래한 영웅서사시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한 책이겠지. 김부식은 신라 계승의식이 강한 역사서를 쓴 반면 무신난 이후에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반영한 역사서가 나오기도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지. 그 다음에 각훈의 해동고승전. 각훈 고종 1215년 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각훈의 해동고승전이야. 그리고 반드시 해동자가 들어가야 돼. 해동자가 빠져버리면 통일신라 시대에 김대문의 고승전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 책이 달라지니까. 각훈의 해동고승전. 내용은 삼국승려 30여 명 전기 줄쳐놔. 근데 여기서 뭐 작년인가 뭐 지방직 기출문제에서 이 책을 설명하면서 삼국에서 고려까지라고 나온 적 있어.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요. 삼국승려들의 전기야. 그래서 삼국승려 동그라미. 삼국. 고승전은 뭐야? 승려들의 전기니까 그건 외울 필요도 없는 거고 삼국승려라고. 그것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삼국유사. 삼국유사가 보통 김부식의 삼국사기하고 비교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삼국사기가 있고 동명편 해동고승전까지 했고 그다음에 1년에 삼국유사. 그래서 요것도 이제 비교하면서 하는 거야. 자, 삼국유사는 어느 때? 승려 1년 충렬왕 인각사. 그렇게 줄쳐놔. 이거는 개인적으로 편찬한 거야. 이건 사찬서라고 하세요. 사찬서. 사찬 역사서다. 사찬서다. 따라서 삼국사기는 인종 때 김부식 관찬서 왕명으로, 이거는 충렬왕 때 이련이 사찬서 인각사에서. 자, 체는 뭐다? 기사본말체, 설화체, 야사체 줄. 그래서 기사본말체 사건을 중심으로 토픽을 정리하는 거 이거 아까 하셨죠? 그래서 요건데 여기에는 각종 설화나 야사가 들어있다고. 그래서 설화체, 야사체라고도 한다. 그것에 비해서 삼국사기는 정사체라고도 해. 기전체는 정사를 서술하기에 적합하거든. 그러니까 삼국사기에다가 여기다 하나 더 써놓으세요. 정사체다. 뭐 기전체는 정사를 서술하는데 적합하다. 정사체. 그거에 비해서 이거는 각종 설화, 야사가 많이 실려 있어서 설화체, 야사체라고도 한다. 그러나 기사본말체가 더 중요한 거니까 어쨌든 읽어. 기사본말체, 설화체, 야사체. 그러면 삼국유사로 가셔야 되는 거야. 왕력, 기효선 그거 줄쳐놔. 근데 이제 이 책은 구체적으로 목차를 보면 맨 처음에 왕력 이렇게 써놓고 거기다 무슨 내용을 딱 적었단 말이야. 그 다음엔 기이 하면서 또 쫙 적고 그러면서 막 목차가 여러 목차가 나와. 그래서 점점점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효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왕력, 기이, 효선이란 용어도 알아두세요. 이 책의 구석은 왕력, 기이, 효선 등으로. 그러면 삼국 유사야.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중점적인 내용이 기편이야. 기에다 동그라미 쳐놔.
기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일이 아닌 것 같다. 신이 한 일이다. 신이 한 일이다. 기이한 일이다. 이런 내용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단군 신화가 들어가 있는 거야. 단군 신화가. 자, 밑에 단군 신화가 최초로 실음, 단군 신화 최초로 실음 그거 좋잖아. 그래서 단군 신화가 기록된 최초의 역사서가 뭐다? 일연의 삼국유사다. 그다음에 여기에 향가 14수, 설화, 야사 등 수록 또 줄쳐놓고 그것에 비해서 얘네들은 이 사람은 합리적인 유교 사관을 반영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향가, 뭐 설화, 야사, 불교적인 내용, 뭐 도교, 민간 신앙 이런 것들은 거의 안 실은 거란 말이야. 그것에 비해서 이련은 그런 것들도 많이 실었다. 애국심과 도덕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건 줄만. 자, 그다음에 제왕운기로 갑니다. 제왕운기는 같은 충렬왕 때야. 같은 충렬왕 때로 가. 같은 충렬왕 때. 제왕운기. 근데 이게 먼저야. 그다음에 이걸로 간다. 이승휴의 제왕운기. 특징이 뭐다? 상권학원 줄. 자, 이 책은 또 상권학원으로 이러면 무조건 제왕운기로 가는 거지. 이렇게 된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상권학원. 근데 상권에서는 중국의 역사 7원시, 그다음에 학원에서는 우리 역사 5원시 이렇게. 그래서 이 책은 상권과 학원으로 돼 있다는 등 아니면 중국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를 함께 7원시와 5원시로 서술했다. 그러면 이승휴의 제왕운기로 가시는 거예요. 이 책에도 뭐가 실려 있다? 단군 신화가 수록돼 있다. 줄. 따라서 충렬왕 때 편찬된 삼국유사하고 제왕운기의 공통점은 뭘까? 단군 신화가 기록돼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 우리의 역사를 단군으로부터 서술하여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뭐 이 책이라는 거지. 삼국유사하고 제왕운기. 그 다음에 이 책은 우리나라에 대한 아주 자부심이 들어가 있다. 우리나라를 뭐라고 칭했다? 소중화. 좋잖아. 거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거야. 삼국사기, 동명편, 해동고승전, 삼국유사, 제왕운기 요 5가지 책은 내용까지 물어보니까 그 밑에 있는 내용도 확실히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 후기 해가지고 나오는 건 그냥 시기적으로 후기 해가서 시기적으로 이제 통으로만 하는 거야. 자, 이 책은 무슨 성격을 갖고 있다? 그 밑에 유교 성리학 이렇게. 그 무슨 소리냐면 이때는 다시 유교 사관이 부활한 거야. 유교 사관이 부활이라고 해서 부활. 그리고 충렬왕 때 성리학이 도입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여기에 무엇이 가미된다? 성리학적 사관이 가미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유교 사관 하면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야. 근데 이때는 유교 사관이 죽고 자주적 사관이 나온 거지. 그건 이거 4개 책이야. 근데 지금 이제 말할 요 책들은 다시 또 뭐 유교 사관이고 거기에 뭐가 가미됐다? 성리학. 성리학은 아까 무엇을 중시하는 거라 했어요? 정통과 대의명분이라고 그랬지? 정통과 대의명분. 자, 그래서 합리주의적 유교 사관 플러스 정통과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성리학적 사관이 가미돼 있다. 대표적인 책이 뭐가 있다? 정가신의 천추근경록, 민지의 본조편념강목, 이재현의 사략. 그래서 그건 통으로 다니세요. 정가신의 천추근경록, 민지의 본조편념강목, 이재현의 사략, 공민왕 때. 그 중에서 민지의 본조편념강목은 동그라미 쳐놓고, 이건 무슨 채입니다? 강목채입니다. 맞지? 강목채. 그다음에 이재현의 사략, 그것도 반드시 좀 외우세요. 이재현의 사략. 이재현은 충선왕 때 만건당에 가서 교류했던 학자지. 공민왕 때 사략을 서술했습니다. 그거.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내용까지는 안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그 3개 정리.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성리학적 사관이 반영된 것은 민지의 본조편념 강목과 이재현의 사략으로 묶으면 돼. 그리고 이때 최초 우리나라 최초의 강목체 역사서가 이때 등장하는 거지. 그게 뭐다? 민지의 본조편념 강목.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역사서 부분은 어려운 게 순서, 역사서 편찬 순서도 물어본단 말이야. 그 다음에 각 책의 내용도 물어본단 말이야. 그리고 그 책이 편찬된 시기와 관련해서 그 시기를 연관지어서 응용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그 틀에 따라서 딱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역사서를 마지막으로 이제 유학 부분을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 부분으로 갑시다.
자, 168쪽으로 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유학이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불교로 간다. 자, 고려 시대는 이 불교도 조금 정리를 해놔야 된다. 불교도 좀 잘 나오는 편이다. 어렵기도 하고. 자, 근데 먼저 일단 읽는 거야. 고려 전기 대체적으로 크게 나누면 무신집권기, 뭐 고려 전기, 고려기 나눈다면 고려 전기의 불교의 특징은 첫째, 국초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뭐가 유행했다? 호족과 연결되어 있는 선종이 유행했다. 그럼 당연한 거지 뭐. 호족은 신라 말부터 성장해서 고려 초까지 지배 세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호족이 지배 세력이 있을 때는 호족과 연결되어 있는 선종이 유행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런데 점차 뭐다? 왕권이 강화되고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되면서는 반대로 교종이 성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고려 전기 때는 이 광종 때 불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광종 때 있지? 광종 때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다. 교종을 중심으로 불교 통합시다. 그걸 먼저 읽읍시다. 교종을 중심으로 불교 통합시다. 그거 좋잖아. 만약에 문장이 바꾸면 선종을 중심으로 이러면 안 돼. 교종 중심 불교 통합. 물론 그건 다 정치적으로 이유가 있는 거야. 왕권 강화로 가는 거지. 광종은 왕권 강화인데 불교도 어떻게 호족 세력을 탄압하면서 그와 연결되어 있는 선종도 정리를 하는 거야. 반면에 왕권 강화에 기여하는 종파인 교종을 중심으로 불교를 통합하려고 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교종 중심으로 통합시도 대표적인 사람 균여, 의통, 재간 세 사람. 그 사람 외우세요. 자, 광종 때 고려 초에는 이 광종 때 불교가 제일 중요하다. 광종 때 유학은 성종 때가 중요하고 문종 때가 중요하고 이때가 중요하지만 자, 광종 때 활약한 승려가 누구 있다? 균여, 그다음에 의통, 그다음에 재관. 이건 이제 다시 볼 거야. 그래서 크게 광종 때는 교종을 중심으로 불교 통합을 시도했다. 그다음에 균여, 의통, 재관이 활약한 시대다. 그다음에 그 위로 가. 그러다가 성종 때부터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문벌 귀족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교종 중심으로 불교가 발달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왕과 귀족과 연결되어 있는 종교가 교종이기 때문에 광종 때부터 그다음에 성종 때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되면서 교종이라는 종파가 유행한다. 근데 이제 그 교종에서도 특히 요 두 개의 종파가 유행한다. 뭐하고 뭐다? 화엄종과 법상종 줄 서놓으세요. 화엄종과 법상종. 그 다음에는 뭐 현종 때, 현하사, 문종 때, 흥왕사 눈으로만 읽고 선종 때부터 숙종 때 활약한 의천이라는 사람 별표 쳐놔. 의천, 대각곡사천 이 사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광종 때 불교 하나 중요하고 이 사람이 문종의 아들이거든. 문종의 아들이야. 그래서 문종 이후겠지 물론. 그래서 숙종 때 활약한 누구? 대각곡사 의천이라고 한다. 이거 다시 한번 볼 거야.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볼 거야. 강론으로. 그래서 의천이라는 사람 반드시 정리하세요. 의천. 그거 지금 가지치기 하는 거야. 대각곡사 의천이 한 일이 뭐냐라는 거야. 줄천하 연필로. 교장, 속장경 간행 줄. 천태종 줄. 화폐주저 건의 줄. 이 사람의 글. 원종물류, 서건사림, 천태사교의 주, 신편제 종교장 총록 줄. 그리고 미리 조금 더 합시다. 재관, 광종 때 재관 있죠. 재관이란 사람에다가 이렇게 써놔. 천태사교의라고. 천태사교의라고 해놔. 그래서 이게 천태학의 기본 교리서라고 하는데 광종 때 재관은 뭘 저술했다? 천태사교의를 저술했다고 해야 돼. 근데 대각곡사 의천은 거기다 주가 붙어야 돼. 해석을 했단 말이야. 그게 해석을 했다라는 거야. 주석을 달았다. 그래서 천태사교의 주 조심해야 돼. 천태사교의 재관, 광종 때 재관, 천태사교의 주 의천. 그 다음에 신편제 종교장 총록. 교장에다 동그라미 쳐놔. 교장.
교장. 이 사람 뭐 했지? 교장 간행한 사람 맞죠? 그러니까 의천으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자, 그다음 이제 무신직권기로 갑시다. 무신직권기 불교도 중요해. 자, 무신직권기는 교종계열 반란출, 무신정권은 교종 탄압하고 선종을 후원했다까지 줄쳐놔. 자, 그래서 문벌귀족 시대는 교종이 성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데 무신난 이후에 했죠. 정치편에, 사회편에서 무신난 이후에 승려들이 무신정권에 반발하게 됐지. 그때 생각해보면 무신정권에 반발한 승려들은 교종계열 승려란 말이야. 자, 그래서 교종계열 승려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했지. 따라서 이 당시에 무신정권은 교종은 탄압을 한다는 거지. 반대로 선종을 후원한다. 그래서 이 시기는 당연히 뭐가 유행할 수밖에 없다. 선종계열이 또 유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선종계열의 승려가 나오는 거야. 밑에 최씨 정권의 후원출, 선종승려 진울의 불교 통합운동, 조계종 그거 추천하세요. 자, 그래서 최씨 정권의 후원으로서 선종계열의 승려 누가 활약을 하는 시기다? 진울. 그래서 진울이라는 사람 반드시 또 추천해야 돼. 진울 아주 잘 나오는 사람이야. 진울이 한 일이 뭐다? 불교 통합운동을 전개했다. 그게 바로 뭐다? 조계종이라고 한다. 조계종. 이 사람은 한 일이 뭐지? 교장 간행한 거 맞죠? 세 글자로는 속장경이라고도 한다. 이 사람은 천태종이라는 거를 만들었지. 천태종. 그래서 이 천태종과 비교하는 거야. 조계종, 천태종.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화폐 주조를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화폐 주조를 건의한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숙종 때 좀 이따 할 거야 또. 그래서 어쨌든 교장 간행, 천태종, 화폐 주조 건의한 사람은 누구로 가셔야 됩니다. 의천으로 가셔야 됩니다. 반면에 조계종 하면 누구로 가셔야 됩니다. 진울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사운동도 추천하. 자, 무신집권기 때 일어났던 대표적인 불교계의 개혁운동. 불교계가 너무나 썩은 거야. 그래서 불교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깨끗하게 하자는 개혁, 실천, 정화운동이라고도 한다. 개혁, 실천, 정화운동. 그래서 그걸 결사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결사에다 동그라미 쳐놔. 결사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 결사. 결사운동이 전개됐다. 무신집권기로 가는 거야. 근데 이 결사는 두 가지 계열이 있어. 그게 바로 수선사결사, 선종계열 수선사결사, 진울해심출, 천태종계열 백년결사 요새줄. 자, 그래서 조계종, 그 다음에 진울, 또 뭐? 진울이 또 무슨 결사를 이끌었다? 수선사결사를 이끈 거야. 수선사결사를 이끌었다. 그런데 이제 이 진울은 선종계열이고, 진울을 뒤를 이어서 조계종과 수선사결사를 이끈 사람이 해심이거든. 해심. 그래서 선종계열 승려 두 사람 정리해 놓는 거야. 진울과 해심. 진울과 해심. 그리고 이 승려들과 관련되어 있는 종파는 조계종이야. 그 다음에 이 승려들과 관련되어 있는 결사운동 단체는 수선사결사야. 수선사결사. 이렇게. 반면에 이제 교종계열, 이거 천태종계열이라고 한 거 있죠? 왜? 천태종. 이거는 교종계열이라는 소리야. 천태종이면 이거거든, 의천. 이거는 교종계열이거든. 그래서 교종계열이라고 해도 되고 천태종계열이라고 해도 돼. 그래서 천태종계열의 계열, 의천. 그렇다고 의천 나오면 안 되고, 천태종계열에 하면 누가 나와야 된다? 요새가 나와야 된다. 요새는 무슨 결사를 이끌었다? 백년결사를 이끌었다. 백년 결사를 이끌었다. 자, 그래서 요 사람도 정리해놔야 돼. 요새. 자, 요새가 한 일이 뭐야? 백년결사를 이끌었다. 자, 그래서 무신집권기, 특히 최씨집권기라고 해야 돼. 무신집권기, 그 중에서도 최씨집권기 세 사람 정리해놔야 돼. 누구? 진울, 해심, 요새. 그리고 내용적으로 물어보면 무신집권기 때 일어난 일이 뭐다? 조계종, 그 다음에 결사운동, 수선사 결사하고 백년결사에서 요 부분도 반드시 별표 쳐놓으십시오. 요 부분도 잘 나오니까.
그래서 고려 광종 때 균열을 포함해서 요 사람들, 그다음에 의천 무신집권기 때 진을 해심 요새 요 사람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정리. 그다음에 고려 후기로 갑시다. 고려 후기. 고려 후기는 뭐 대충 이렇게 불교 세속화 타락화가 심화된다. 이때 그걸 막기 위해서 결사운동이 일어났던 거지. 근데 그것이 뭐야 실패로 돌아간다는 거지 뭐. 그래서 여기로 가니까 불교계가 타락이 더 심화된다 이런 얘기고, 그 이유는 이런 일도 있어.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해. 원 미신적 요소가 가미된 라마 불교 전례, 그거 추천하세요. 자, 그래서 고려 후기에는 뭐다? 원으로부터 뭐가 전래된다? 라마 불교가 전래된다. 라마 불교는 무슨 요소가 강하다? 미신적 요소가 가미된. 이게 불교 타락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야 이거는. 그래서 이 시기에 가면 수선사는 위축되고 백년결사는 묘련사로 변질된다. 따라서 이때는 결사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러면 안 돼. 결사운동이 위축되거나 내지는 뭐 변질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선사는 위축되고 백년결사는 묘련사로 변질되고, 그래서 변질하면 백년결사 나오면 안 되고 무슨 사가 나와야 된다? 묘련사. 자, 그 다음에 균여파 화엄종과 법상종, 일연의 가지산파 부흥, 그건 줄만 쳐놔 그냥. 자, 그 다음에 보우의 임재종과 불교 개혁 시도, 그거 줄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때 불교계가 굉장히 타락이 더 심해지는 거야.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특히 권문세족과 연결돼서. 자, 그래서 이때 불교 개혁 운동을 전개한 사람이 있다. 불교 개혁 운동을 전개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이 사람으로 간다. 누구? 보우와 관련된 종파는 뭐다? 임재종이다. 임재종 줄쳐놔. 그리고 보우에다 써놓으세요. 보우는 이런 얘기를 했나봐. 구산 선문의 통합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한양 천도를 주장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써놔. 그래서 고려 후기에 구산 선문의 통합을 주장하고 한양 천도까지 주장하는 등, 그래서 구산 선문의 통합을 더 알아나 등 불교 개혁 운동을 했다. 그럼 누구로 간다? 보우로 간다. 이때가 이제 이 사람이 개혁 운동을 할 때가 이 공민왕 때거든요. 가장 활발할 때가. 근데 그때 이제 공민왕 때 정치적 승려로서 등용되어서 개혁을 추진했던 사람이 신돈이지, 신돈. 그래서 뭐 신돈의 방해로 좌절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어쨌든 구산 선문의 통합을 주장했다. 그럼 누구로 간다? 보우로 간다. 그다음에 신돈은 당연히 공민왕 때 개혁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자초는 이성계의 고문이야. 이성계를 보필한 사람이야. 무학대사라고도 해. 무학대사 자초. 그렇게만 알아놔. 그다음에 사대부의 불교 비판 여기까지. 자,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에 여기도 좀 나오고 중요. 그다음에 고려기는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강론은 이제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